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봉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날 이제 조정을 줬을 때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매도한 경우 분봉상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고요. 추가적인 필터를 했을 때 조금 더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AI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데이터와 분봉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 우선은 챕터 2에서 일봉 데이터를 가져왔었고요. 챕터 3에서 3분봉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기, 우선은 챕터 4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AI 커맨드 템플릿을 열어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명 같은 경우에는 챕터 4죠. 그래서 챕터 4야 라고 해주고요. 만들고 싶은 코드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해줘 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첨언을 하지 않으면 AI가 조금 불명확하게 코딩을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컨셉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날 눌림에서 매수하고 반등 시 매도한다 라는 컨셉입니다. 일단은 좀 첨언을 좀 한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데이터는 일봉 데이터와 3분봉 데이터죠. 그래서 일봉 데이터의 위치는 요게 맞고요. 그리고 3분봉 데이터 저희가 요 경로를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종목은 전 종목이고요. 매수 로직은 일봉상으로 이제 전일이죠. 전일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에 시가 대비 종가가 5%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양봉의 크기가 5% 이상 발생했을 때 당일 현재가가,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장대 양봉 다음 날의 현재가가 마이너스 3% 이하로 발생했을 때 매수.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매도 로직은 비교적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매수가 대비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이하로 발생했을 때 이제 매도하고, 당일날 무조건 청산하도록 일단은 고정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키움증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수수료, 거래세는 0.2%, 슬리피지는 0.1%, 초기 예수금은 1억, 매수당 금액은 200만 원으로 세팅해가지고 할 거고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이썬 파일 경로, 그러니까 챕터 4죠. 챕터 4에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그 경로에 백테스트 리졸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끔 할 거고요. 데이터 로딩 방식과 백테스트 처리 방식은 병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커맨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줬고요. 요거를 일단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테스트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백테스트 리졸트라는 폴더를 열어서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일자별 요약이랑 상세 결과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해서 복사를 해서 이 대시보드 결과를 불러와서 인터랙티브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 파이썬 파일이 제작 완료됐으니까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엑셀 파일을 기본적으로 요거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로드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분봉 차트고, 요 옆에 나와 있는 게 일봉 차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요 날 나와서 그 다음날 매수 매도가 된 것 같은데, 다음날 요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게 이제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종목만 좀 필터를 할게요. 주식. 지금 일부 우선주가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잘 안 먹히는 우선주가 몇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터를 하셔야 됩니다. SLS 바이오라는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요때 이제 요날 처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날 이제 매매가 된 것 같은데, 그쵸? 다음날 요때 이제 매수가 됐고 요때 매도가 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라는 종목. 그래서 요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날 매수 매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매수가 됐고 매도가 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진입과 청산 타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으로만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을 좀 보게 된다면은 2026년 최근 들어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수익률이 좀 괜찮았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지만 큰 손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한 조건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요게 이제 양봉의 크기인데, 그죠? 그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요 양봉의 크기입니다. 요거를 5%로 고정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더 큰 장대 양봉인 애들만, 그래서 뭐 8%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프가 개선이 되는지,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네요. 아니면은 너무 큰 장대 양봉들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초과되는 장대 양봉을 조금 제외를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아까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까지는 안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5%로 만약에 제한을 한다 하면은 조금 더 수익성이 개선이 됐죠. 양봉의 크기, 그 봉의 크기를 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좀 수익성이 괜찮아진다. 너무 큰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세 분출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조건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을 좀 추가하고 싶냐면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지 조금 보고 싶거든요. 일봉 차트에 정배열인지 역배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열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여부를 좀 추가해 가지고 보고 싶어서 여기에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닫고요. 상세 결과에 컬럼 하나 추가하고 싶어. 진입 당시 이평선 배열이 정배열 여부인지 나타내는 컬럼이야. 여기서 정배열은 기준은 일봉상, 기준을 말해줘야 돼요. 일봉상 52평, 22평, 62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면은 정배열이고 요게 아니면은 역배열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커맨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으로 해서 백테스트가 끝났는데요. 대시보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로 열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요거죠. 요거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시 일봉 정배열 여부를 여기에 true, false로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를 하나 클릭해서 보면은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false로 나와 있는데 과연 정배열이 아닌지, 진입 당시에 정배열이 아니죠. 요 때만 봐도 딱 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종목을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진입 당시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 당시에 보시면은 62평선이 22평선보다 더 올라와 있죠. 그래서 펄스로 나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CCS 같은 종목, 요 당시 여기서 보시면 52평선이 22평선, 62평선 이렇게 정배열로 돼 있죠. 요때는 정배열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배열 여부를 필터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필터를 아예 입히기 전에는 이런 식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정배열이 만약에 트루인, 그러니까 정배열인 종목들만 한번 필터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배열인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 종목으로 필터를 좀 해야겠네요. 그쵸? 주식 종목으로만 필터를 조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 종목으로만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조금 필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정배열이 펄스인 종목들, 그러니까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 종목들을 만약에 매매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배열 종목을 좀 하면 좋겠다. 분석하고 있었던 양봉의 크기와 정배열 여부를 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15% 이하인 종목들이 조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정배열 여부도 트루인 경우가 꽤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합해가지고 적용시켰을 때 어떤지 한번 보자고 하면은 조금 더 뭐 나쁘지 않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 뭔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장대 양봉이 출현한 다음 날
매매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전략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코드를 AI로 간단히 생성해서 활용하는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코딩 없이도 퀄리티 좋은 분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젝트 구조 덕분인데요. AI가 코드를 만들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과 참고 자료를 제가 사전에 만들어서 최적의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퀄리티 좋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식 코딩 사이트 스톡코딩.kr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 주제로 영상이 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할인이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매하실 때 GitHub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향후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버전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